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볼 거예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이제 타로 클럽이라고 있는데, 이 타로 클럽에서 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외모를 타로로 보고 싶다. 외모를 타로로 보고 싶다고 했는데, 띄었어요, 이건. 어떻게 외모를 타로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면은, 소개받으려고 하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생겼나 하고 궁금한 걸,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보고 싶은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외모를 타로로 보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외모라는 게 잘생겼어, 예뻐, 못생겼어, 뭐 끝나면은 참 좋을 소재긴 한데, 이 외모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예민하기도 하고, 기준도 꽤 디테일해야 되고, 외모라는 게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이 세운 미의 기준이 있을 거고, C라는 사람이 세운 미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세 명이 같은 한국인이라고 할 때, 이 기준을 아무리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달라요. 심지어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미적 기준이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인간의 개인적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같은 한국인일지라도 같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고, 같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같은 부분은 더더욱 아니. 거기다가 생판 남이잖아요. 타로를 보려고 하는 우리는 질문자하고는 거의 뭐 남이나 다를 게 없어. 만약에 내 자신이 내가 타로를 본다. 자점이라고 하죠. 내가 내 타로를 본다고 할 때는 얘기는 좀 달라. 그때는 해석이 조금 원활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외모를 타로로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타로로 볼 때 좀 어려워요.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A가 B한테 타로를 봐준다고 할 때 A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B는 A의 기준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타로를 봤을 때 그게 참이냐는 거지. 그건 거짓이죠. A가 아무리 타로를 잘해도 그건 거짓이 됩니다. B의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C도 이해가 갈 정도로 잘생겼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B만 만족하면 되는 건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타로를 보면서 소통도 꽤 많이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면. 게다가 틀릴 확률도 꽤 높아요. 방금 말했듯이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고유성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틀릴 확률도 꽤 높다. 그래서 가성비가 매우 안 좋은 질문 카테고리예요. 또 플러스 이 타로 카드로 외모를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만들어 놨어. 타로 카드별로.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만든 사람의 기준인 거지 보편적이 될 수는 없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듣고 제가 원래 올리려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올리지 않고 이 영상을 빨리 제작해서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외모를 타로로 보는 거는 꽤 어렵지만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요령 있게 쉽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내일 만날 사람의 외모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자가 이제 코디네이터다. 뭐라고 하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라면은 내일 올 손님의 외모를 미리 알아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류의 질문이 아니라면 정말 그런 사람들 1%를 제외한 나머지 99%는 외모를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마음에 들까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요. 외모 자체를 볼 필요가 없잖아. 이 내담자가 마음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쉬워. 근데 이제 이거는 요령이고 그 나머지 1%를 위한 이제 정말 그걸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디테일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외모
외모로 평가하는 기준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아는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는 좀 파악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는 첫인상인데, 이 첫인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인상은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내가 호감을 가지게 느꼈는지, 그걸 이제 뭐 삘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딱 보자마자 호감을 느끼고 뭔가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관심이 가지게 되고 이런 형태를 이제 첫인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좀 더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본능적인 뇌 반응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이제 관심을 딱 가지고 어떤 심리적으로 동요를 하게 되는 그 원리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의도적인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런 위협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맞춰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코드를 맞춰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든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호감처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서 내가 위험한 것을 피하자. 이게 몸의 반응이에요. 주목도가 높고 압도적인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는 카드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너무 흔한 것.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 외모라고 했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외모는 그냥 얼굴의 생김새잖아요. 얼굴의 생김새만 갖고 외모라고 판단하면 안 돼. 어쨌든 외모는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그 이목구비의 형태나 그런 것만을 외모라고 하지 않아요. 첫인상은 우리가 보여졌을 때 그 포스를 말을 하는 거고, 성격 능력 지위는 이 외모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성격, 말 그대로 성격,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이든 스킬이든 이런 등등의 이제 능력,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지위는 또 말 그대로 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이 성격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편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보편적인 윤리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누가 봐도 아주 착한 건 아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의 윤리관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방향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을 보면은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이라는 거하고 성격이 좋다하고 조금 다르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격이 좋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성격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지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해석을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이렇게 변수가 많은 질문 같은 경우는 디테일해야 돼. 능력은 이제 말 그대로 스킬을 많이 가질 수 있냐. 스킬이라는 건 뭐다? 경험이죠. 스스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지. 지위는 이제 권력이죠. 이 권력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정치적 권력, 신분이 높은, 물론 그것도 포함이고,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신분이 낮더라도 리더십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동등한 수준에 있는 사람, 또는 나보다 위에 표면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리더십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나보다 아주 높은 상사가 있어요. 근데 상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지 못해. 그러면 그 상사를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뽑힌 이유가 뭐야? 그 상사가 왜 날 뽑았겠어? 이 상사가 모르는 부분은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상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한 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눈치채고 이 상사에게 나도 어느 정도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와 그런 아이디어들을 제공해서 리드를 해 나갈 줄 알아야 돼. 그걸 이제 책임감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인정을 받지. 본인 스스로의 리더십도 필요하고 내 위에 사람에 대한 리더십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지위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고도 표현되고요. 한번 이건 아주 좀 직관적이에요. 보상 가능성 여부. 보상 가능성.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치에는 안 맞을 수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강아지를 교육하다 보면은 강아지가 그냥은 안 움직여요. 앉아를 가르칠 때 사료나 간식을 강아지의 머리 위에 들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강아지가 이 사료나 간식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해. 근데 그때 앉았을 때 그 사료와 간식을 보상으로 주면은 이 친구는 내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나에게 즐거움이 돌아오는구나 라고 그게 이제 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들이 보상 행동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앉았을 때 강아지 입장에서 앉았을 때 보상을 받아왔었단 말이야. 그건 몸이 기억하고 있고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앉아봤을 때 이 사람은 나한테 간식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하면은 당연히 호감이 떨어지고 다가가지 않겠죠. 나한테 즐거움, 간식이 안 오는 사람인데 딱 봐도 손에 간식을 들고 있지도 않고 뿌시락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서 꼬리칠 이유가 있나? 간식 봉지를 들고 있고 뽀시락거리면서 뭔가 손을 넣고 그 간식을 뭔가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고 나를 뭔가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앉아를 시전하죠. 이게 보상 가능성 여부입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죠. 공감 능력. 이게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걸 뭐라고 하다?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은 취미가 같은 사람을 호감으로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난 좋더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보상 가능성이 없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야. 이 보상 가능성 여부와 능력이 같이 포함된 거겠죠.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이게 유전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진화론적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냥 보여줬을 때 딱 직관적으로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냐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외모의 형태를 보는 이유가 본능적으로 내가 좋은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서 선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외모가 괜찮은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다. 그걸 이제 유전적 형태 파악, DNA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런 큰 눈이 나왔구나 뭐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 그냥 봤을 때 이쁘네 이렇게 하고 말지. 이 진화론적 본능에는 단순히 생겨있는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이제 뭐 되게 많아요. 대칭성, 얼굴의 외모의 대칭성 1대1로 이제 비율이 맞아야 되고 평균성이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외모와 동등한 수준 사람같이 생겼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의 비율 얼굴 면적은 큰데 이목구비가 너무 작거나 뭐 이러면은 조금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피부가
맑으면 맑을수록 이쁘고 잘생겼다고 느끼죠. 이목구비의 형태도 이제 뭐 보편적으로, 근데 이게 보편적인지 모르겠어요. 보편적이라고는 얘기하는데, 왜냐면 이건 서양 논문에서 나온 통계 자료라서 이 동양은 또 다르잖아. 어쨌든 그 자료에서 보면 뭐 큰 눈, 작은 코, 좀 두툼한 입술, 작지만 높은 코, 그리고 도톰한 입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이쁜 표현, 이쁜 외모긴 한데, 이걸 전부 다 이쁘다고 생각하나? 저는 큰 눈 별로 안 잡니다. 갑자기 TMI. 어쨌든, 그리고 체형의 비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머리카락도 있고, 그리고 성별적 특징도 있어요. 남자는 이제 넓은 어깨와 각진 턱선 뭐 이런 것, 남자로서 잘생겼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얼굴선과, 또 여기서도 또 이렇게 나오는데 큰 눈.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이거는, 이 네 가지는 타로로 어쨌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있어요.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은. 문화적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스위스인이냐, 러시아인이냐 따라서 이 미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 문화권 안에서 미의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전부 다르다고. 너무 당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개인적인 선호도가 다르다. 고유성이 있어요. 고유성. 이거는 범접할 수가 없어. 이걸 보려면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타로 이외의 것으로 잘 알아야 돼. 이 고유성에서 확장된 건데, 신체 부위, 선호되는 신체 부위의 어떤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큰 눈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은 눈을 좋아하고,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5, 6, 7번은 타로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1, 2, 3, 4번은 어떻게든 맞춰볼 수는 있어. 이 타로를 했을 때 이 5, 6, 7번 같은 경우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점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지. 내가 내 타로를 보는데 나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게 78장 전부를 할 수 있어요. 78장 전부를 뭔가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 이거 5, 6, 7은 좀 지울게. 순위를 매겨놨고, 각각의 이제 스코어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겨놨고 설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몇 분이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외모에 대한 설명만 해도 지금 거의 1시간이 됐어요. 이거 78장 전부 하면은 답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제가 코트카드만 이 영상에서 이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제가 만들어서 카드하고 메이저 아르카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실은 체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좋거든요. 이번에는 코트카드로 제일 이 외적 네 가지의 외적 기준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으로 가장 외적으로 뛰어난 카드, 코트카드 중에서 뛰어난 카드 1, 2, 3위하고 최악의 카드 맨 마지막에 14, 15, 16위, 이렇게 6장의 카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코트카드 중에서 외모 순위로 14위가 페이지 펜타클입니다. 이 페이지 펜타클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상대방에게 그래도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페이지들은 능력과 지위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카드의 의미 자체가, 구조적 의미 자체가 그래요. 왜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바닥공사부터 하잖아요. 바닥을 이제 고르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고, 바닥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아나가잖아. 쌓아나갈수록 건물이 완성됐을 때가 능력과 지위가 올라갔다고 표현을 하지, 이 바닥공사를 능력과 지위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기반을 닦아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카드가 이제 페이지 펜타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만 봐도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꽤나 적습니다. 꽤나 적고 안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전함을 추구한다는 건 뭐다? 반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기엔 좀 부족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성격은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해요. 알지 못해서 부족한 거 있죠. 고의가 아니라. 그리고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이 페이지 펜타클이 유일하게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나은 게 있다면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부분에서, 보상 가능성 여부에서 조금 좋은 점수를 가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페이지 펜타클은 애초에 아까 말했듯이 성격이 다른 것에 관심이 이렇게 크게 있진 않단 말이야. 관심이 크지 않아. 그런데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게 생기면은 거기에 거의 맹목적으로 좀 빠져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코드만 잘 맞으면은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다고 느끼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코드가 잘 맞아야 돼. 이 친구가 누구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흥미를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들에 맞게 사람이 꼬일 수는 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입이 무거워서 누가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그러면은 잘 들어주는 편이지. 15위는 펜퀸입니다. 펜퀸은 일단 못생겼어. 그리고 이 펜퀸도 마찬가지로 펜페이지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본인의 능력과 지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 왜? 이 친구는 의욕이 사실은 없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겠다고 하는 의욕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 친구가 그런 의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능력과 지위를 기본적으로 편성적인 금수저 같은 느낌? 본인 스스로의 능력과 지위는 그렇게 크진 않아. 그거를 받은 거지.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아요. 이 친구가 유일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키는 거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 점프로 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지켜서 유지해야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성격이 좋을 리가 없죠. 능력과 지위는 있어. 그래도 능력과 지위가 높아서 그나마 여기서 점수가 좀 있긴 한 편인데 외모가 너무 못생겼고, 그리고 타인한테 관심이 없고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좀 두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좀 거리를 둬요. 그래서 에너지를 웬만하면 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주목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 소극적이라고 보여지기엔 소극적인데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여야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마지막으로 16위. 제일 최악인 게 범페이지. 범페이지는 정말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일단 얼굴이 못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얼굴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관심도 없고, 왜냐면 얼굴이 못생겼으면 그래도 좀 그게 있잖아. 쟤 너무 잘생겼다. 쟤는 너무 못생겼다. 이렇게 똑같은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의 외모 수준. 차라리 못생기든가 개성이라도 있지. 그러면 아무런 매력도 메리트도 없는 그런 외모와 성격도 꽤 나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성격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건페이지를 가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나 활동할 수 있는 곳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외적 기준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기준만 보면 성격이 안 좋다고 표현한 거는 어쨌든 외모를 평가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어떤 목적이야? 연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건페이지는 연애 관심 따위 없어. 오로지 나의 생존 플러스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겨먹지? 그냥 기본적으로 나쁜 생각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성격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스워드가 사랑하는 방식도 좀 강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야. 매우 이기적인.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성 여부, 공감 능력 당연히 없죠.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한테 공감을 해줘도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나의 즐거움만 생각할 거야. 근데 그 즐거움도, 나 자신에 대한 즐거움도 그렇게 즐겁지도 않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치 어떤 이미지냐면은 후줄근한 옷을 입고 부엌판에서 꾀지지하게 있는 도수룩한 아저씨 느낌? 뭔가 좀 이해가죠. 외적으로는 평범하게 생겼는데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 같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봤을 때 도박에만 빠져 있는데 나한테 즐거움을 줄 리가 없지. 성격? 도박에서 돈 잃었는데 성격이 좋을 리가 있나? 능력이 있었으면 도박 안 하지. 게다가 그냥 도박도 도박판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블랙딜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니야.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타짜같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카지노에서 일하러 하는 것도 아니고 카지노에서 이제 즐기러 온 것도 아니야. 난 돈을 잃었고 돈을 따야겠고 계속 사기만 당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고 돈을 계속 잃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첫인상인지 알겠죠? 약간 찌질한 느낌의. 자,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돼. 외적 기준을 평가할 때 페이지 스워드가 이렇다는 거지. 페이지 스워드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질문에 따라서 페이지 스워드는 강점을 가질 때가 있고 약점을 가질 때가 있어. 모든 카드들이 다 그래. 그래서 긍정과 부정 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계신데 하지 마요. 자, 3위 팽킹입니다. 펜타클 킹. 일단 펜타클 킹은 많이 잘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시킬 줄 알고 사람들을 압도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포스를 갖고 있어. 게다가 성격 그저 그래.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능력이 있고 당연히 지위도 있어.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은 상속자들의 이민호 같은 스타일. 배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탱킹하고 거의 흡사해요. 이민호 이분을 못생겼다고 할 사람이 있냐? 없어요. 절대 없죠. 너무 잘생기셨죠. 잘생겼는데 성격이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격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매우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능력 있고 지위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스킬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배역에서는 그냥 거의 로맨스로 좀 위주로 있다 보니까 권력이 있고 권력도 배역상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 권력과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형 여기서 나오는 이민호의 형 같은 느낌의 그 스킬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외모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지. 아우 너무 멋있지 않나? 남자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주목도가 높죠. 주목도가 높은데 근데 약간 그 조금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수는 있잖아. 아까 말했죠. 위험 여부 판단과 위협 여부 판단은 달라요. 조금 공포스러울 수는 있어. 실제로 이 드라마 내에서 과거에는 좀 나쁜 행동들을 했었죠. 저 친구도 때리고 괴롭히고 그래서 조금 위협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압도적인 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는 좋았다. 이 펜타클 킹은 이제 이민호 같은 스타일. 외모도 약간 이런 스타일일 거예요. 이제 좀 이목구비 뚜렷하고 좀 탄탄한 느낌. 탄탄하고 좀 남자답고 그런 스타일이 이제 펜타클 킹. 2위는 이제 컵킹입니다. 컵킹은 성격 매우 좋아요. 야망도 있고 야심도 있기 때문에 능력 지위 당연히 높아요.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아. 게다가 근데 그 성장의 목적이 좀 달라요. 성장은 사람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성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벌겠다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목적이 다른데 이 컵킹의 성장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은 사람을 꼬시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이성이 아니라 이성과 동성 모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난 꼬시겠다. 그래서 성격도 사람들한테 되게 잘 맞춰주고 능력도 좋고 지위도 좋아요. 이 성격, 능력, 지위 모두 좋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이 컵킹은 거의 정치인에 가까워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보상 가능성 여부? 정치인들은 이게 일이잖아.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이게 거짓말이든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어떻게든 나는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거기서 살 수 있잖아.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외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들. 그렇다고 정치인들이 모두 다 못생겼냐? 아니잖아요. 이쁘신 분도 있고 뭐 잘생긴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외모는 중요하지가 않잖아. 근데 정치인들 실제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대전 시의원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지. 제가 이제 봤던 의원이 이상민 의원이거든요. 이분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연세도 있으시지만 외적으로 사진만 봤을 때는 그렇게 꽃미남이다 이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보잖아요. 이게 제가 실제로 예비군을 갔을 때 같은 학교 출신이었고 현빈을 본 적이 있어요. 보자마자 외모가 아니라 그냥 몸 주변에 꽃향기가 나. 향수 냄새가 아닌데 그냥 꽃향기가 나는 느낌. 근데 그 느낌을 이분한테도 받았어. 이분 주변에 꽃향기가 나요. 저게 진짜 정치인이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이거는 외모가 아니야. 저기 얼굴로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딱 보기에는 이제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데 이게 정치인이라고? 냄새가 다른데 매력적인데 막 이런 느낌의 온 게 있어요. 물론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저의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조금 꽃미남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세 가지 능력이 너무 뛰어나.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제 첫인상에서 압도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어야 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의 리더가 될 수 없잖아. 어쨌든 컵킹이 이제 1위는 컵기사입니다. 컵기사는 잘생겼고 공감 능력 뛰어나고요. 성격 좋고 능력 좋고 지위도 좋아요. 근데 첫인상이 좀 문제야. 이거는 제가 생각해 둔 게 있습니다. 컵기사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애니메이션 주인공 같은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검색해서 그냥 찾아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공감 능력 이런 캐릭터들은 대부분 뭔가 친절하잖아. 그리고 당연히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당연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지. 성격 능력 지위 좋지. 왕자잖아. 그런데 이 첫인상이 차라리 위협적인 어떤 포스를 보여줬으면은 그래도 좀 먹혔을 텐데 이런 외형이 어때서 뭔가 첫인상이 뭐가 어쩌고저쩌고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첫인상이 매우 안 좋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이 컵기사는 너무 예쁘게 생겼어. 남자인데 예쁘게 생겼어. 여자로 한다면은 너무 유약한 느낌의 이런 유형을 다 가지고 첫인상까지 좋으려면은 약간 이 친구가 약간 10년, 15년 정도 뒤에 왕이라면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좀 카리스마를 살짝 배웠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지. 근데 대신에 이게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긴 할 거야. 당연히 연령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떨어질 거고. 이해 가나요? 첫인상이 약해. 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연예인을 보면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애초에 그리고 연예인들은 성격을 자기가 꾸미고 좋든 안 좋든 꾸미고 능력 지위는 당연히 있으니까는 주목을 받겠죠. 근데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편이 아닌 경우가 있어. 너무 잘생겼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어. 그런데 어디서 나왔더라? 이런 사람들 있죠. 솔직하게 소신 발언하는데 하은우 너무 잘생기고 성격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영상 지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보는 것만으로 남자가 봐도 이 차은우 기사만 뜨면은 얘는 왜 이렇게 즐거워. 그런데 차은우가 왜 유명한지 솔직히 잘 몰라. 연예인인 건 알아. 근데 제가 처음 차은우를 본 거는 거기였거든요. 크라임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크라임씬 3였나? 시즌 3였나? 그때 보고 잘생겼다 이 정도였지. 얘가 뭐라는 애고 가수였나? 아이돌이었던 거는 주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제가 본 적은 없어. 물론 팬들은 알겠지. 차은우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야.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차은우 알지. 다 알아. 괜찮은 사람인 거 알아. 근데 팬까지 될 그거는 아닌 느낌? 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자로 치면은 누구지? WER인가?
맞아, QWER.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돌 가수, 여자 가수. 되게 유명한데, 노래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제가. 근데, 몇 명인지, 그 멤버들이 이름이 뭔지 저 모릅니다. 아는 거라고는 맞나 모르겠는데, 김계란이라는 분이 만든 아이돌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실 외모도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 노래만 들었어. 노래가 너무 이쁘고 그러더라고. 노래는 좋더라고. 그게 뭐다? 주목도가 좀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